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왜 그런 표정으로 보시죠? 너무 잘생겨서 됐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게, 갖고 싶다. 볼까요? 뭐를요? 내 몸과 얼굴, 모든 것, 내 지적 능력, 목소리. 자. 어쨌든 저희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인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네. 특히 팟캐스트에서는 네. 저만 전출하고 두 분이 이제 한 번씩 빠지셨었죠. 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나누네요. 또 네. 편을 가르고 하지만 있어요. 이 와중에 또 나누자면은 역시 김지용 선생님이 가장 출연 빈도가 좀 적지 않나. 네. 아니, 오동훈 선생님은 어. 사실 어. 강연도 안 가서 저랑 규영이랑 둘이 강원도까지 다녀왔죠. 그러고 보면 그것도 다 남아있어. 핵심 멤버라서 그래요. 아, 네, 허경 그렇구나. 쌤은 핵심이고, 제일 여유가 있다. 네, 저희는 이제 곁가지 같은 멤버다 보니까 둘 중에 누구를 택해도. 저는 사실 뭐 이미 많이 얘기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 모르는데 저는 유튜브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오면 조회수 절감 효과가 엄청나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바로 부인하지 않잖아.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절약에 일조하고 계세요. 그치. 김종훈 선생님이. 탄소 중립을. 탄소 중립, 네, 요즘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그럼요. 네. 저희 영상 너무 많이 누르면 안 돼요. 네,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걸 막기 위해서 김종훈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인 주제 선택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근데 이제 전력이 별로 낭비가 안 되니까 그런가요? 데이터 적게 들거든. 제가 요즘 데이터 기본 요금제로 써보니까 유튜브 영상 틀 수가 없어요. 아하. 네. 할 말을 잃으셨나요? 네, 기본 요금제로 전 살 수가 없거든요. 아, 근데 왜 기본 요금제를 써요? 좀 아껴보고자 했다가 네. 진짜 눈물 나게 후회하고 있는데 한 달에 8기가야. 아니, 근데 그런 데서 돈을 아끼실 게 아니라 쇼금, 쇼핑만 금지해도 진짜 그런 데서 아꼈던 거 동훈이랑 한번 아울렛 갔다가 진짜 네. 신명나게 털렸는데 네, 저는 동훈이가 그렇게 지지와 격려에 능숙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평생 할 김종훈 선생님한테 할 지지를 그날 다 했어요. 멋있어. 걸쳐보는 곳마다 아, 이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자기 딴 거 입어보고 있다가 어느새 나타나가지고 어. 야 멋있다. 잘 어울린다. 이거 형우신데? 이거 근데 완전? 이제 쇼핑하면 낫겠어요. 네. 아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살 것 같으니까 형 이럴 때 사야 돼. 이거 너무 잘 어울려. 이거 피부가 하얘니까 안 어울리는 옷이 없네. 이거 진짜. 치료받고 오셨네. 네. 쇼핑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와, 네. 얘 대단하다 아. 싶더라고요. 김지훈 선생님이 쓰신 금액을 보니까 제가 쓴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서 제 죄책감을 좀 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와중에 죄책감 덜고자 가족 옷들 사가고 아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거 약간 언두인 같은 느낌으로 그치. 네, 양가 부모님한테 다 전화해서 굳이 사드리겠다. 굳이 현장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사갔어.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불편함을 내적 갈등 덜어내려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취소라는 방어기제. 네. 여기서 잘 사용하셨어요. 아주. 네, 아주 성숙한 방어기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좀 소비한 덕에 기본 요금제. 내가 데이터 요청하면 선물해줘야 돼 나한테. 그래요. 지금 연세온에서도 와이파이 틀어놓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네, 마음껏 사용하세요. 네. 와이파이. 네. 연세온 5G 많이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저희 근황 토크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네, 오늘 어떤 시간인지 좀 허경 선생님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좀 같이 고민을 상담해보고 또 키워드를 하나 선정을 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언택트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의 사연은 또 이제 우리 소재 선택의 아이콘인 김지용 선생님께서 고르신 사연이에요. 너무 간절해서 안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이제 본인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죠. 정말 꼭 제발 도움받고 싶습니다. 죄송하게도 많이 길지만 참고가 될 만한 것 모두 담아봅니다. 네, 그래서 사연이 좀 길어서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좀 줄였습니다. 저는 군대 다녀와서 독학 재수하고 있습니다. 군대 추억은 너무 좋아서 그때를 회상하며 하루하루 버티곤 합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공부해오고 있는데 올해 1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각막 찰과상을 입어 아주 많이 놀란 적이 있고요.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렇게 심장이 빨리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력을 잃을까봐 엄청 무서웠고요. 그 뒤로 긴장을 한시도 안 늦추고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재발성 각막 밀환 때문에 가끔 고생하고 있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하진 않습니다. 되짚어보면 어릴 때부터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사정상 집에서 나와 동생을 돌보며 거의 혼자 지내고 군 적금으로 인강 들으며 재수 중이에요. 지난 3월 새벽에 혼자 공부를 하다가 심장이 미친듯이 뛰고 얼굴이 뻣뻣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과도 가보고 신경과도 가봤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시면서 전형적인 공황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 공황발작을 또 겪진 않았지만 가끔 그때의 무서움이 생각나면서 정말 이렇게 공부하다간 죽을 것 같아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도 해야 할 건 남아있으니 그 불안을 안고 공부를 해요. 그 후론 온몸에 힘도 없고 살도 빠지고 몸 이것저것에 근육이 떨리거나 꿈틀대고 튕기고 가끔 손이 마비된 것 같이 잘 안 움직여지기도 하고 글씨가 안 써지기도 해요. 저리기도 하고 감각이 이상하기도 하고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깊게 잘 못 쉬겠다는 느낌도 받아요. 허리의 왼쪽이 더 높아진 채로 걷고 있다는 느낌도 자주 받았어요. 6월에 신경과 내원에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모두 받았는데 정상이고 허리 엑스레이도 정상, 목도 정상, 피검사도 정상, 소변검사도 정상 모든 지표가 다 정상인데 몸은 자꾸만 아프고 이상했어요. 근떨림, 힘빠짐이 루게릭병의 증상이던데 너무 무서운 병에 걸릴 것 같다는 공포에 많이 무섭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데도 계속 답답하고 불안하고요. 사실 수학 하나가 저를 거의 평생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11월에 중1 수학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도 만년 5등급이네요. 유독 수학을 할 때마다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요. 손이 떨리고 눈앞이 하얘져요. 다른 과목은 모두 1, 2등급 선이 유지되는데 수학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이렇게 지내다 보니 많이 지치고 가끔 우울해져요.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럼 남겨진 사람과 주변 사람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어쩌고 못다 이룬 내 꿈들은 어쩌나? 보고 싶어도 못 본 많은 사람들은 어쩌나? 아직 못 해본 것도 많은데. 그리고 또 어떨 땐 이렇게 힘들게 계속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는 게 편안한 일인가? 또 죽음은 무섭고 이렇습니다. 잠은 깊게 잘 때도 있고 꿈을 생생히 꿀 때도 있고 잠들지 못할 때도 있고 아무 자극이 없는데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합격 순간에 오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소리내서 오열을 했던 것 같아요. 통제되지 않은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가끔은 정말 다 그만두고 휴학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버티고 버티다 여기까지 왔고 그간 버티기로 성적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논술 준비도 하고 있는 만큼 포기 없이 완주하려고 합니다. 실패가 두렵기도 해요. 이렇게 살아 뭐하나, 이 우울과 불안이 끝나지 않으면 어쩌나, 올해 잘 된다고 해도 내게 예전과 같은 행복이 찾아올까? 이런 생각이 항상 힘이 듭니다. 이제 남은 기간 수능 때까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취한 조치는 일단 공부량을 줄여 양보단 지속성에 집중하는 중입니다. 목표 성적대는 어찌 유지가 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가끔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어찌할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당일날 마인드 컨트롤 팁도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는 수능 이후에 제 인생이 몇 천만 배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재수 시작 전엔 매사에 열심이었거든요. 군생활도, 대학생활도, 인간관계도, 강사를 향한 꿈에도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모든 힘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지치지 않고 다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제 몸도 마음도 입시가 마무리되면 다 괜찮아질 수 있겠죠? 이러면서도 정신과 내원력은 없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나중에 보험 가입 거절이 된다고 해서요. 내과 선생님께서 공황 직후 인데놀과 디아제팜 저용량으로 주셔서 일주일 복용한 적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사분을 뵙고 있고 한의원에서 도움될 만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1월 교통사고 트라우마 이후로 늘 긴장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걷기를 제외한 운동은 모두 멈췄습니다. 한 번 걸으면 최소 한두 시간 이상은 걷곤 합니다.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꼭 도움받고 싶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아까 김종우 선생님이 너무 간절해서 안 고를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추격한 사연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절함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좀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저도 진짜 많이 절박하시구나. 네, 정말 많이 긴장하고 불안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냥 수능 준비하고, 저도 재수를 했던 입장이라서, 네, 좀 저도 그때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입해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수능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긴장도가 엄청 올라가시는 분들 진료실에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과 정말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걱정이 된다 싶기도 했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다 싶은 부분도 있어서 다행이다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어떤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지 당연히 한번 그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교통사고 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1월. 네, 각막 찰과상 그리고 재발성 각막 밀환. 이거 어떤 상황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경험해 봤어요. 군대에서 훈련소에 있을 때 종이에 눈이 찔려가지고 아이고. 엄청 아팠는데 진짜 잘 못 봤거든요. 눈이 시야가 계속 뿌옇고. 근데 그 뒤에 그냥 쭉 쉬면서 그냥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 눈꺼풀이 띄어지면서 눈에 엄청난 통증이 같이 오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이게 반복됐어요. 그래서 저도 안과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이 상처가 낫는 중에 이렇게 여기 좀 굳은 게 아침에 눈꺼풀 뜰 때 붙어가지고 같이 각막이 그럴 때마다 미세하게 탁 찢겨지는 거다. 이게 반복되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저도 엄청 두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안약 자주 넣고 가습기 틀어놓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그냥 교통사고도 두려웠을 텐데 시력을 잃을까봐 무섭다, 이거는 사실 엄청 두려운 일이고, 게다가 하필이면 이분이 공부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도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인다. 이러면 네, 이분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일 그쵸.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실명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인 것 같아요. 네, 눈으로 보는 게 정말 많잖아요. 몸이 뭐 10량이면 눈이 9량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이제 시력, 네, 이제 눈으로 보는 거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잃는다는 건 진짜 큰 공포인 것 같고, 저도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네, 뭐 이런 각막 찰과상은 아니고 망막박리 네, 였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 운동도 잘하고 네, 공부도 잘하고 엄청 그 뭐라 그럴까, 회복 탄력성이 되게 높은 친구였거든요. 그런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은 나아졌지만 그때 공포 때문에 그때는 네, 굉장히 우울증, 네,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 뒷부분에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하진 않습니다. 되짚어보면 어릴 때부터 늘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대목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정상 집에서 나와서 동생을 돌보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뭔가 집안 환경이 아주 안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불안정한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분께서는 그러니까 불안을 이렇게 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없는 환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이제 굉장히 객관적으로도 불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네. 트라우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온다고 모두 다 공황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훈이가 말한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불안한 뇌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불안한 뇌가 만들어졌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버텨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취약점이 좀 공격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재수 시작 전엔 매사가 열심히였다. 군생활도 대학생활도 인간관계도 강사를 향한 꿈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군대의 추억이 너무 좋다.
사실 군대 추억 너무 좋나요? 저요? 아니요. 네, 저도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아마 대한민국 남성의 99%가 군대 추억이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이분이 너무 힘이 들어가 있던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불안한 환경에 다시 처하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뭔가 데미지는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매 순간을 너무 살아남기 위해서 절박하게 버텨야 되는 네, 그런 분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은 정말 군대 좋으셨을 것 같아요. 보면은 집에서 나와서 동생을 돌보면서 거의 혼자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나이에 사실 가장인 거잖아요. 네, 어떤 생활비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실 군대는 아이러니하게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네, 케어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책임감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면제부를 받는 네, 거죠. 그냥 본인의 생활 그냥 주어진 역할만 정말 네, 하면 되니까 그냥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열심히 살아야만 했던 거기서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오히려 좀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롤이 뭐 2개, 3개 이렇게 계속 살아오다가 하나의 롤만 하면 사실 되는 거니까 네, 좀 상대적으로 행복했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힘든 게 결국에 이 수능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군적금으로 인강 들으면서 재수 중이신 상황이라 사실 뒤가 없는 느낌이에요. 네, 배수해진 네, 같은. 반드시 이번 재수에 네,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으실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불안과 압박감이 결국에는 몸으로 좀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난 3월 새벽에 공부를 하다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이 뻣뻣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공황 발작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건 아마 공황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 이거는 공황이 왔다는 거는 사실 자율신경계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고, 그렇죠. 네, 자율신경은 우리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체에서 이런 다양한 증상이 가능합니다. 네, 다른 검사에서 이렇게 다 정상으로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100% 이제 저희과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뭐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 힘드시고 뭐 손 마비되는 것 같고 근육 떨리거나 꿈틀대고 이런 증상은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근육 떨림과 힘 빠짐이 류게릭병의 증상이던데 너무 무서운 병에 걸린 것 같아서 두렵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아 정말 불안이 많이 올라가 계시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모두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 염려증에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 불안이 엄청 올라갔어요. 불안이 엄청 올라갔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정신과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사실 비용도 그렇고 나중에 보험 가입 거절이 된다라는 이유를 드셨는데 사실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실 정도면 보험 가입 거절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비용도 이분께서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군적금으로 인강 들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력이 없으신 건 알지만 이미 다른 병원들 검사 많이 받으셨고 한의원 다니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저희 과보다 진료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것만은 분명히 이유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무의식적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정신과를 피하시는 건 그러니까 물론 너무 불안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불안이 올라가고 겁나니까 정신과에 오는 게 더 두려워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많이 이미 알아보셨고 저희한테 사연 보내실 정도의 분이 아직도 못 가고 있는 건 뭐가 이분을 가로막는 거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분은 어쨌든 스스로가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과에 오는 거는 이제 정신과에 가는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랑 좀 반대되는 이미지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더 정신과 내원하는 걸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견에 가까운 생각이지만 뭔가 의지가 나약하고 뭔가 약하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행복하고 열정적인 것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게 본인한테 더 씌워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겠다. 네, 나는 강해져야만 되는데 발전해야만 되는데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오시기 힘들어하고 와서도 자괴감에 시달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막상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는 이제 정신질환자가 됐어. 정신과약을 먹고 있어. 라면서 스스로 씌운 그런 편견과 뭐라 그럴까 자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맞아요. 네. 진단을 받으면 그 순간 그나마 좀 잡고 있던 게 무너지는 그런 느낌? 네. 받으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수능이 이분한테 갖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까지 좀 매달리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수능을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길래? 네. 그렇게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진료실에 오면 아마 물어보겠죠? 네, 이거 네. 왜 이렇게 열심히 냐 무슨 의미냐? 그러게요. 네. 강사가 어떤 강사인지도 궁금해요. 그쵸.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근데 수능은 정말 뭐라 그럴까?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으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셨고 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데 그 수능에서도 뭔가 좋은 결과를 내서 어떤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달성해야만 한다라는 압박이 뭐 인생 역전 그쵸. 말하자면 크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인생 역전을 위해 실제로 많이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이 한방이라는 게 이거만한 게 없긴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뭐 고시 같은 것이죠. 예전에 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더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에 어떤 마음이 본인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힘이 너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잘해야 된다는 압박 그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서 진료실에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마라톤 코스를 100m처럼 달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수영할 때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물에 못 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조금 조절해서 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반가웠어요. 지속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공부량을 줄여서 양보다 지속성에 집중하는 중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이분이 진짜 되게 장점이 많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군대에서도 군대 추억이 좋았다. 이 단체 생활이라는 거 어쨌든 이 상하 조직 생활이잖아요. 네, 그 생활을 이렇게 잘하시고 보면 또 분대장 하면서 상남병도 같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시고 네, 그랬던 기억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군적금 모아가지고 인강까지 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데다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치료를 받는 부분에서도 정신과에 내원을 하지 않으셨다 뿐이지 어쨌든 뭐 각과 진료도 받으시고 게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사 네, 상담도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건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을 어쨌든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뭐 요약하자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하고 계신다. 맞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의지가 부족해서 의지력 만렙 이분. 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뭔가 막연하게 좀 그런 생각들이 이분의 마음속에 깔려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조금 더 잘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 병원에 오시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런 얘기 할 때 혹시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많이 해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은 힘 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조언을 드리고 진짜 열이면 열 그거를 못 받아들이십니다. 네, 진짜 못 받아들이시고 간혹 가다가 그렇다 그래 내가 생각해오는 것도 그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실행으로 못 옮기세요. 불안해서. 네, 근데 이분 참 대단해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미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뭘 더 안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결국 면담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거 하면 도움이 되나요? 또 끝날 때가 많아요. 네. 이분 참 보면은 그러시고 운동도 지금 다른 운동 힘드시니까 걷기를 하시는데 걷기도 최소 한두 시간 이상 걸으시잖아요. 아, 매사에 열심이신 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를 더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잘 버텨온 본인한테 좀 칭찬을 해주는 게 먼저 아닌가. 네, 왜 우리 등산을 할 때도 계속 위만 보고 걸으면은 뭐 처음에 페이스가 조금 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치잖아요. 중간에 쉬어서 그동안 올라온 길을 한번 돌아도 보고 해야지 거기서 이제 생기는 어떤 여유와 힘을 가지고서 이제 나머지 정상까지 또 오를 수 있듯이 이분에게도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게 절대로 약해서 무너졌던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약해서 무너졌던 게 아니고 정말 강하고 장점이 많은 분인데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던 것 뿐입니다. 이건 본인 탓이 아니죠. 나약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인정하고 도움받을 건 받으셔야 돼요. 네, 정말로 이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게 저는 오히려 이제 안타깝긴 한데 지금이라도 좀 치료는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몸도 마음도 입시가 마무리되면 다 괜찮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이미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 혹은 뭐 불안장애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입시 결과와 관계없이 사실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좀 꼬리에 물고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진짜 오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이게 없어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병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우리가 만약 암이 생겼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럼 회사 쉬면 암이 없어지나요? 암 치료는 일단 치료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정신질환도 똑같아요. 상황이 약간 좋아지면서 좀 경감될 수는 있겠지만 한번 생긴 질환은 만성화될 수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걸 진짜 병으로 바라본다면은 그냥 별개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 우울과 불안이 끝나지 않으면 어쩌나 올해 잘 된다고 해도 내게 예전과 같은 행복이 찾아올까? 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얻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합격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잘 못 해내면 어떡하지? 라는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게 내 성격인가? 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인가? 라면서 부정적 자기 이미지가 생기고 대인관계도 더 끊기고 예전에 내 모습은 진짜 어디 갔지? 난 완전히 망가졌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시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셋이 똑같이 짠 듯이 할 수 있냐면 대본도 없는데 자주 듣는 얘기여서 그래요. 그러게요. 정말로 비슷했던 분 한 분 기억이 나네요. 수험 생활 하다가 힘들어지셔가지고 군대에 가서 군생활 중에 저한테 오셨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다리 떨림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걸 좀 못하실까봐 굉장히 걱정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진료받고 나서 약 드시고 얼마 지나다 다리 떨림이 멎었어요. 네, 그리고 공부를 좀 편하게 하시고 공부 시간이 점점 좀 늘어나면서 뭐 지금은 치료를 받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 드시면 빨리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증상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도 2년 다리 떨다가 오셔가지고 또 한 1, 2주일 만에 좋아지셨던 분도 계시고요. 네. 확실히 좀 도움을 받으셔서 안정감을 충분히 좀 느끼고 아 내가 괜찮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특히 신체적인 증상들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생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이분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약을 처방을 하겠어요? 뭐 항우울제랑 항불안제를 기본으로 당연히 보통 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이래가지고 아빌리파이를 아마 처음부터 같이 쓸 것 같아요, 소량. 항우울제 효과를 기다리기에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네, 만약 2주 기다렸는데 효과 안 나오면 또 딴 약으로 바꾸고 또 2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능 날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빌리파이 소량을 처음부터 같이 좀 쓸 것 같긴 합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저도 SNRI, TL, 항불안제, 항우울제 하고요. 항불안제는 뭐 좀 이런 떨림에 클로나제품 잘 듣는 것 같으니까 네. 클로나제품 좀 쓸 것 같고 아빌리파이랑 근데 좀 쓴다면 저는 그 안티컨벌전트 그러니까 항경련제 네, 같은 거 좀 소량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좀 이런 떨림들 진전 어쨌든 이런 거 좀 잘 잡히기도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약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이런 방법들로 좀 좋아지실 수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분께서 이제 조언을 구한 부분들이 남은 기간 수능 때까지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하고 당일날 마인드 컨트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네요. 그리고 뭐 사실 수능 이후에 인생이 몇 천만 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조언도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료를 받으시라. 네. 약으로 네. 상당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까 장점이 많은 분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좀 힘을 빼시더라도 나중에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웬만큼 이상 저는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더 빼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네, 힘 빼시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네, 적당히 잘하는 게 분명히 더 잘할 거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뭐 저희가 이따 키워드 토크에서도 좀 얘기할 거지만 수능 전까지 절대 특별한 나날들이 아닙니다. 예, 그냥 여태까지 해온 것과 똑같아요. 더 힘들어가면 더 망하거든요. 예, 그냥 해온 것과 똑같이 지금 이미 하시는 것처럼 양보다는 양을 줄이고 지속성에 집중하는 지금처럼 본전을 지키자 라는 마인드로 가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겁니다. 저는 칭찬일기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이런 권유를 이렇게 잘 드리지는 않는데 이분은 좀 본인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인위적으로라도 조금 더 의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잘했던 것들에 대해서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떠올리고 리마인드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좀 격려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울이나 불안이 상당히 높은 상태여서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상담을 좀 꾸준히 받으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일단은 저희가 드린 말씀이 이걸 직접 뵙고 얘기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미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사연에 대해서는 조금 더더구나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좀 간절하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가 드린 조언들이 좀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이어서 키워드 토크 넘어가 보죠. 네, 오늘의 키워드 뭔가요? 수능입니다. 네, 수능. 네, 단어만으로 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단어인데 다 수능 보셨죠? 네. 네. 기가 차시나요? 네. 수능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몇 년도부터 됐지? 한 94년도부터 수능 했나? 네, 90년대라는 것만 알고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러게. 처음에는 전기 후기 했을걸요, 수능도? 이분 전문가시네요. 한 해 2번 보지 않았나? 그런 해가 잠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번으로. 한 방으로. 교육 전문가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모의평가가 처음 시작된 해에 저는 수능을 봤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볼 텐데 저는 이제 처음 수능 볼 때는 9월 모의평가를 봤고 두 번째 수능 볼 때는 6월, 9월 두 번 다 봤죠. 나 때는 모의고사가 없었던 거야? 나 모의고사 봤는데? 9월 나라에서 하는 모의평가는 없었을 거예요. 뭔가 봤는데. 근데 그런 거 어떻게 기억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수능을 한 번 더 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기억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가장 전문가 우리 중에. 그렇네요. 어쨌든 저희 3명 다 정시 출신이기 때문에 네, 수능으로 대학을 간 입장에서 네, 나만의 수능 생활 팁이 있었다면 이 너무 오래돼서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될 것 같긴 한 게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뭐 자랑이 아니지만 다 잘 본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또 잘 본 사람이니까 줄 수 있는 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기분 나쁘지 않게 저럴 수 있구나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 오동원 선생님께 그럼 질문을 돌리고 싶습니다. 왜요? 첫 총대를 매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수능을 2번 본 허기영 선생님께 좀 질문을 넘겨보겠습니다. 아니, 나만의 나만의 수능 생활 팁. 이거 바로 디나이얼이네. 이 수능 방어기 생활 제가. 팁 얘기한 적 있지 않나? 이번에 동호회 가서 이야기를 했었나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나? 이야기 동호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와가지고 허경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자랑하고 왔어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재수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 수능은 진짜로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네, 노느라고. 그때 저는 이제 친구들이 노래방 가고 네, 뭐 게임방 가고 뭐 이런 거 할 때 같이 안 가면은 마치 친구들 그룹에서 소외될 것 같은 그런 뭐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네, A라는 친구가 노래방 가면 그것 따라가고 B라는 친구가 PC방 가면 그것 따라가고 C라는 친구가 농구하자 그러면 농구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다 끼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능은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수능을 하는데 그때서 좀 제가 계획해서 하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계획을 되게 세세하게 짰었죠. 그래서 그날 하루 할 거를 한 페이지에 쓰고 그리고 일주일 할 거를 또 쓰고 한 달 할 거를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할 거를 이제 동그라미 치는 게 그게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재수할 때다 보니까 그때 술도 마시고 많이 놀거든요. 근데 다 놀고 저는 들어와서 좀 새벽까지라도 그거를 끝내고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때 잘했던 게 당연히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계속 좀 수정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당일 계획은 그래도 최대한 좀 지키려고 하긴 했지만 중기 계획이나 장기 계획은 계속해서 좀 수정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계속 맞추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중요했던 시간이 저녁 7시에 오락실 노래방에 가서 산책을 하고 노래 한 몇 곡을 부르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컨트롤하면서 좀 쭉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을 세세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뭐 공부해야지, 이 과목 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계획을 세웠다가는 망하기 십상이죠. 뭐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틀이 없으니까 이만큼 하면 된 건가? 그럼 놀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반대로 충분히 많이 했는데도 나 불안한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좀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거죠. 딴 애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는데 그렇게 그렇죠. 번아웃 올 수도 있거든. 그리고 성패가 이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명확한 목표를 세워놔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허경 선생님도 스스로 잘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목표를 수정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스킬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처음에 세워놓은 진짜 개빡센 목표를 끝까지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이거 딱 제3자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컨디션에서 못해. 근데 곧 죽어도 이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거야. 하루 8시간, 9시간 무조건 앉아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네. 이미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상황에 맞춰서 목표는 유연하게 수정이 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치 그게 실패, 패배처럼 받아들여지는지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표는 수정이 돼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죠. 저희 셋 다 일단은 공통적인 거는 목표를 좀 세세하게 나눠서 그거를 꾸준히 달성한 느낌.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자존감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잘 끌고 가고 있구나 입시 생활을. 이 느낌 받는 거죠. 네. 저는 뭐 수능이 제 인생 최대 업적인 사람으로서 네,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진짜 이거 나 때는 말이 한데 저희 학년이 이해찬 1세대예요. 네. 일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죠? 네, 그런 유명한 세대였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단군 일의 최저학력이라고 부르는 저희 때는 그때 이해찬이란 분께서 교육부 장관이 된 다음에 공부를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강력한 방침을 교육이 시장에 내려가지고 다 같이 공부를 안 했어요. 맞아요. 네, 진짜 다 같이 공부를 안 했어. 신기하게. 네, 저희 사촌 형은 그래서 포트리스로 대학에 갔어요. 와. 실제로 포트리스라는 이루어지군요. 네, 탱크로 네. 포를 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알파 서버 몇 등으로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고2 때 고2 겨울방학부터 저희는 수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준비 기간이 이렇게 길진 않았는데 저는 제가 잘했던 게 유일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까 규영이는 이제 작은 세세한 그 목표를 나누는 거였는데 저는 큰 그림을 좀 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이제 한두 번 보고 나니까 이제 대충 과목의 특성이 보이잖아요. 언어는 제가 이거 전에 서담서담에서도 말했다가 되게 욕먹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언어는 좀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망언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말을 시험 보는데 왜 학원을 다니냐. 욕 먹을만 하네요. 네. 언어는 별로 공부를 안 했고요. 영어랑 수학은 이건 장기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다. 벼락치기 안 된다. 그러므로 얘는 연초부터 거의 끝까지 계속 공부. 훌륭하다. 그리고 과탐은 보니까 한 여름방학 때 집중해서 하면 되겠다. 조금 외우는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사탐은 이건 진짜 외우는 거구나. 일찍 외워봤자 까먹겠다. 이거는 추석 때부터 하자. 라고 아예 그냥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 다음부터 그걸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갔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볼 때 저는 사탐이나 이런 거는 진짜 많이 틀리니까 왜냐면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요. 진짜 많이 틀려도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왜 계속 성적이 떨어지냐라고 등수가 떨어지냐. 딴 애들은 다 모든 과목 똑같이 하니까 성적이 계속 올라가고 등수가 올라가는데 저는 수학이랑 영어만 하니까 이제 사탐 점수가 안 올라가니까 계속 등수가 떨어졌거든요. 담임 선생님 뭐라 그러고 좀 부모님도 걱정하고 이랬는데 나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뒤늦게 해도 된다. 네. 지영이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진짜로 추석 때 사탐을 미친 듯이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국사책을 뭐 계속 읽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다행히 그 그림대로 그래도 흘러가서 이제 수능 끝났을 때 수능 보고 이제 다음날 갔을 때 다른 반 선생님들이 되게 놀랐죠. 왜냐면 제 이름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안 좋으니까. 갑자기 수능을 이제 1등 하니까 와서 김지웅이 누구냐 라고 하고 약간 이렇게 뭔가 역전하는 듯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서 저는 좀 과목별 특성을 나눠서 큰 그림을 그렸던 게 주요했던 것 같고 또 규영이랑 아까 얘기한 거에 공통점을 찾자면 항상 저도 숨 쉴 구멍을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공부량을 정해놓고 다 하면 그냥 놀았어요.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고 그래서 어머니도 다행히 그런 점을 그냥 내가 다 할 거 다 하고 논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터치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할 땐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난 게임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친구들과 게임 하려면 이거 오늘 목표랑 빨리 달성해야 되니까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고 재밌게 게임하고 나서 자니까 기분 좋게 자고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의대의 살인적인 공부량에 비하면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숨 쉴 구멍 주면서 갈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최대한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능 때도 그랬고요. 이제 그 의대 와서 이제 임상종합평가라고 1년치 시험을 몰아서 보는 시험이나 국시 준비를 할 때에도 항상 좀 적용을 했던 방법인데 우리 중 의대 최고 학점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몇 시에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몇 시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시간대를 딱딱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몸이 약간 관성처럼 그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좀 배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시간대를 들쑥날쑥하게 하면은 어제는 분명 이 시간대에 뭐 게임을 하거나 친구랑 술을 마셨던 시간인데 오늘 갑자기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몸에서 이 시간대는 아예 공부를 하는 시간이야라고 각인시키는 게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규칙적인 시간대, 가능하다면 규칙적인 공간, 네,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불필요한 에너지 로스를 줄이고 관성에 맡겨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네. 저는 특히 방금 이야기한 부분을 그 수능 앞두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수능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맞춰서 자고 미리 바이오리듬 맞추라고 네, 하죠. 네. 그리고 공부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 시간은 언어 풀고 네. 수학 시간은 수학하고 네. 사과탐 할 때는 사과탐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이클 그렇게 맞추려고 그때는 정말 루틴대로 하려고 했고요. 그게 실제 수능에서도 좀 덜 긴장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뭐 강연 같은 데나 가끔 뭐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이제 혹은 다른 의사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 놀면서 했다 식의 자랑하는 것 같다라고 반응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걸 약간 뒤집어서 보면은 숨 쉴 틈 주면서 공부해야지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김종수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저는 저녁 때는 공부 안 했거든요. 네,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는 노는 시간이에요. 드라마 보고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 거의 반쯤 미쳐가지고 네, 막 드라마 대사 따라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숨쉴 구멍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하루에 12시간, 13시간 뭐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면 다 공부로 채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내가 쉬지를 못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안 돼요. 네. 네. 저희 옛날에 김호수 선생님, 저희 정신과 교수님께서 그 국시전에 와서 하신 말이 있었죠. 8시간만 공부해라. 매일. 네, 그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집중력은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네, 뇌는 컴퓨터 24시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네,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불안해가지고 못 노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참 안타깝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오늘 사연자분도 좀 그런 상황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도 어떤 공부량을 조금 줄이고 맞아요. 지속성에 집중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니까. 그게 진짜 불안을 넘어서는 이성의 힘이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힘이 그러니까요. 이분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그 이분도 수학이 다른 등급에 비해서 안 나오잖아요. 저도 항상 수학을 못했고 네, 수능 때도 수학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하니까 안 했어요. 네, 저도 상대적으로 언어랑 사탐, 외국어는 잘하는 편이었는데 잘하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더 수학을 안 나오고 네, 잘하는 것만 잘 나오고 했었는데 이분이 불안하셨던 것처럼 저도 초반에는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수학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면 바로 안 나오고 그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된다고. 저도 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안 되던 게 그냥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누적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너무 좀 느꼈었고 이분도 지금 당장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쌓였던 게 네, 분명히 어느 한순간 좀 터져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쌓였던 거 그동안 꾸준히 해오신 거 어디 가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수행 불안 때문에 말 그대로 남들 발표할 때 머리 하얘져서 내용 생각 안 나는 것처럼 수학 시험을 앞두고는 이분이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분께서 수행 불안 오히려 약물 치료를 하시면 수학 더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일에는 청심환 드셨어요? 저는 껌 씹었어요. 네.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저는 반 개 먹었는데. 네. 효과는 좀 있던가요? 네, 전 도움 됐던 것 같아요. 네, 불안을 좀 약물에 힘을 빌어서 누그러뜨리는 거, 뭐 정심환이든 인대놀이든, 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저는 껌도 나름 괜찮았어요. 네. 몸의 긴장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네, 하는 확실히 거죠. 이게 저작 운동을 하면서. 네.
다음에 이제 꿈을 씹다 보면 이제 듣기 평가를 좀 잘 못할 수도 있다. 씹는 소리에 방해를 받아서. 수능 2번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조언. 참 쉽지는 않지만 이게 특별한 시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네, 그게 좀 잘 되지는 않죠. 네,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잘 피해갈 수 있는 영리한 방법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혁경 쌤이 얘기한 것처럼 생활 사이클에 미리 그 시험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을 해보는 거.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기출만 거의 풀었거든요. 근데 기출을 아는 거니까 성적이 그냥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성적 잘 나오는 걸 보면서 나 잘하는데? 이 생각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잘 되겠거니. 네, 그러니까 그냥 아는 문제는 사실 거의 푸니까 네, 틀리질 않잖아요. 네, 좀 그런 마음이 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하지만 네, 뭐 이건 저한테만 해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정도 좀 증거가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치, 마인드 컨트롤 필요하죠. 좋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수능 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김종 스님도 한 얘기지만 저희가 사실은 뭐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시험을 잘 본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고깝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지만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드리는 조언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듣고 또 고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